자, 원의 방정식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축에 접하는 원, 지난번에 개념 설명은 했는데요.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성질들을 이제 문제로 접근을 해보고 기타 이제 원에 관련된 개념들을 추가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은 항상 직선과 연관성이 되게 많은데요. 자,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원과 직선이 접할 때를 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자, 물론 뒷부분에서 원의 접선 방정식에서 자세히 다룰 거지만 일단은 원의 직선에 접할 때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원은 중심좌표를 가지고 있고 일단 접한다는 것은 직선이 이렇게 원과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접할 때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과 직선이 접할 때 가장 중요한 성질은 중심에서 직선까지를 내렸을 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꼭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고 수직 조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항상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L을 이 직선의 원의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따 사용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원의 중심이 어떤 특정한 함수 y는 fx 위에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어떤 특정한 함수 y는 fx 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y는 fx 위에는 하나의 점이 있을 거고요. 그 점을 a, fa로 잡을 수 있겠죠. 중심이 이 위에 있다고 식을 세우면 항상 원은 중심 좌표대로 a, fa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겠죠. 그래서 항상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함수에 따라 식을 무조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적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원에서 또 중요한 성질은 공통현의 방정식인데요. 자, 공통현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원이 하나가 있을 때, 자, 두 원의 교점이 생기겠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첫 번째 원의 현도 되면서 두 번째 원도 현도 되는 이제 이런 현을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공통현은 다른 말로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원을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현이라는 것은 이 두 점을 A, B로 둔다면 이 공통현에 만족하는 A, B의 특징은 A가 첫 번째 원의 위에 있는 점도 되고 두 번째 원 위에 있는 점도 돼요. B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점 A와 점 B는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점 A와 점 B는 두 원 모두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원 모두에 존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원의 방정식과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둘 다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즉,
두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연립 방정식의 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근본적으로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좌표가 A좌표와 B좌표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연립하려면 하나에서 하나씩을 뺄 겁니다. 자, 하나씩에서 하나씩을 빼면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3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 될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식 있죠? 여기서 나오는 3x 플러스 y 플러스 3. 이 식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둘 다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A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입해도 해가 되고 B라는 점을 직선에 대입해도 해가 되겠죠. 그럼 점 A와 B를 직접 자기가 구해보고 싶으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이 1차식을 첫 번째 식이나 또는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점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공통현의 방정식까지만 일단 접근을 할게요. 자,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떤 지점이 좋은가? 자, 먼저 이 원의 중심과 이 공통현은 수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되기 때문에 공통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공통현의 길이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중심에서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A까지 거리와 그 다음에 중심에서 공통현의 길이까지를 구하면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고요. 자, 간혹가다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일 때의 상황이 있는데요. 자,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일 때의 상황은 이 조그만 원이 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겠죠. 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작은 원이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라는 것은 작은 원이 있죠. 작은 원의 지름의 양 끝이 바로 공통현이 됐을 때가 가장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그거 보면 이렇게 됐을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자,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는 공통현이 우리가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겠죠.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되겠죠. 이랬을 때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공통현의 방정식은 하나에서 하나를 뺀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 자, 제일 중요한 건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 그랬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고 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판별식이나 여러 가지가 뒤에 쓰일 수 있지만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요. 자, 2번처럼 3번처럼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중심좌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다. 그러면 중심좌표를 a라고 했을 때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y좌표를 2a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난 시간에 문제는 풀어봤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중심이 a제곱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를 써서 중심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a 플러스 1의 제곱, r 제곱이 되겠죠. r과 a 값을 구하기 위해 뭐 두 가지 지나는 점이 주어지겠죠. 자, 3번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자, 두 원이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아까 설명했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은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빼는 식이고요. 자,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x제곱과 y제곱 둘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a-a 프라임 x b-b 프라임 y 플러스 c-c 프라임 0이라는 이런 새로운 식이 등장하는데, 이런 새로운 식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번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반적인 직선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하나의 직선과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0의 하나의 직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할 때 우리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여기다 k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 식의 뜻이 뭐였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이었죠. 자, 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의 원을 여기에 집어넣고 또 하나의 원을 여기 집어넣어서 두 개를 k로 연결시키면 이게 바로 두 원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어차피 두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등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0으로 하고 얘를 0으로 한다 가 되겠죠. 그럼 둘 다 0으로 하는 어떤 특정한 점을 집어넣었을 때 그 점은 두 원의 교점이 될 거고요.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즉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우리가 좌표를 구해서 원래의 이 원에 대입했을 때 무조건 성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두 원은 무조건 A, B를 지난다. 즉 A, B에 만약에 A, B와 C, D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면 이 A, B를 이 주어진 원에 대입해도 무조건 는 0이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개념과 그 축에 접하는 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중심이 이 곡선 위에 있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합니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성질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그죠?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의 x좌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총 4개의 종류가 있게 되죠. 근데 자, 중심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위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나는 4개의 점이 등장할 텐데요. 여기서 만나는 이 4개의 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원의 중심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교점좌표를 직접 구해봐야겠죠.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x가 만날 때랑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x가 만날 때 요거를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x는 2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요 좌표 있죠? 요 좌표가 2,2가 되고요. 요 좌표가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도 풀어보면 이렇게 돼서 자, 이번엔 x가 마이너스 2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좌표가 마이너스 2,2가 되고 요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넓이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원은 총 4개가 등장하죠. 자, 이렇게 생긴 원 위쪽에 2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원도 밑에 2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총 원은 4개가 있는데 2개는 반지름이 2가 되고 2개는 반지름이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2짜리 4파이 4파이짜리가 2개가 되고요. 반지름이 1짜리 파이짜리가 2개가 돼서 원의 넓이는 1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 위에 중심이 있고 라고 되어 있죠. 2차 함수 위에 중심이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 위에 중심이 있고 y축에 접한다. 자, 먼저 y축에 접하는 원을 만들어 볼게요. 자, y축에 접하는 원은 자, 이렇게 생겼겠죠. 자, 중심을 a, b로 보면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y축에 접하는 원인데요. 자, 중심좌표는 a, b인데 a, b가 저기서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a, b를 우리는 a 제곱으로 고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a 제곱으로 이렇게 고쳐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에 접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원이 직선에 접할 때는 앞에서 설명했었죠. 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 했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a 제곱으로 보고 저기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저 직선은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보면 2분의 맞죠? 절대값 루트 3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요게 반지름 뭐가 같죠? 반지름 a와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지름 ab라고 할 때 저렇게 이제 구하라고 하는데 b가 지금 중복되네요. 저 b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b와 다릅니다. 자, 이제 요 식을 이제 계산해 보면 이 식을 절대값을 풀어서 천천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절대값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a 제곱에 플러스 자, a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2가 되죠. 자, 오른쪽을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a일 때와 마이너스 2a일 때 두 개의 식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플러스 2a일 때는 a 제곱에 루트 3 플러스 2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던 식을 여기다 보내고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식은 마이너스 2a일 때겠네요. 그죠? 그러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a로 묶으면 루트 3 플러스 2 플러스 2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식은 두 개가 있네요. 자, 하나는 이 식이 되고 하나는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하나가 지금, 이게 a 플러스 2 하나 추가해야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일 때, 플러스 2일 때 됐고, 마이너스 2일 때는 a 제곱에 마이너스 a, 루트 3,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보면 이 식이 하나 있고 이 식이 하나 있는데 일단 두 개 다 근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둘 다 근이 있으면 둘 다 해야겠죠. 자, 첫 번째 식에 자, 먼저 요 식의 판별식을 볼까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2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전개를 해보면 7 맞죠? 7 마이너스 4 루트 3 마이너스 8이 돼서 음수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고요. 첫 번째 구한 이 식 있죠? 이 첫 번째 구한 식에서만 실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의 반지름의 길이 a, b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a 값이 바로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근의 곱이 a, b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두 근의 곱은 2가 되고요. 그럼 100ab이기 때문에 답은 200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구했던 b랑 이 b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보면 2차 함수 그래프와 원이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와도 접하고 원과도 접한다.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해야겠죠. 자, 먼저 2차 함수랑 접한다는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에 접한다고 하면 당연히 판별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라는 식이 이렇게 하나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원과 접한다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볼 거예요. 이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a제곱 플러스 1분의 0, 마이너스 1이니까 b 플러스 1이 되겠죠. 절대값이 1과 같다. 이 두 가지 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양변 제곱을 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여기 처음에 a제곱에서 마이너스 8b를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8b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식을 풀어보면 b제곱 플러스 10b는 0이 되고요. b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b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게 8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제곱 값은 80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10이 돼서 답은 70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네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아까 뭐라고 했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통현의 방정식은 하나에서 하나를 뺀 거기 때문에 빼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숫자는 플러스 7은 0이 될 겁니다. 요게 1,2를 지난다고 하니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7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두 원의 교점과 1,3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의 원을 써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을 써주고요. 이걸 사이를 K로 이렇게 묶어서 정의를 했었죠. 자, 왜냐면 어차피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0으로 만족시키는 어떤 점이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점은 바로 두 원의 교점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점과 이 점이 될 거예요. 즉 얘를 A, B라고 하고 얘를 C, D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원이 A, B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C, D를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자, 이런 성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원도 이 두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식도 원의 방정식인데요. 이 원의 방정식 또한 A, B와 C, D를 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식 자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대표하는 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원이 또 하나를 뭐를 지난다? 1,3을 지난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두 원의 교점이 A, B인데 A, B를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은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다. 이제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고요. 여기서는 A, B를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은데 그 많은 원 중에서 1,3을 지나는 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 1,3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13번에 1,3을 대입해보면 x에 2를 대입하고요. y에 3을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러면 이때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k 값을 여기에 바로 다시 대입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자, k 값을 대입해서 이 원의 방정식을 정리해주면 169라는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13인 원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169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 자,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공통현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현의 방정식으로 공통현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공통현이라는 것은 두 원의 교점으로 만들어진 직선을 뜻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원을 중심으로 연결한 직선은 반드시 공통현을 수직 이등분하게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 나온 정보죠. 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 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그 다음에 반지름을 통해 피타고라스를 구합니다. 즉 AH의 제곱은 OA의 제곱에서 OH의 제곱을 뺀 게 되겠죠. 그래서 AH의 길이를 2배를 하면 공통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을 물어본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두 원을 그려보면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은 아주 많을 텐데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은 A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겠죠. 자, 왜 그런지는 알겠죠? 이렇게 생긴 이 원이 넓이가 최소인 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볼게요.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2등분한다. 두 원에서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이다.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라고 하면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작은 원은 둘레를 2등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둘레를 2등분하는 원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 그림이 바로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됐을 때 공통현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중심, 작은 원의 중심입니다. 얘는 바로 공통현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두 원에서 공통현의 길이다, 최대이다 라는 뜻은 바로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되겠죠. 자, 두 원의 교점이 생기면 두 원의 교점은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는데 두 원의 교점으로 만들어진 공통현, 저 공통현이 가장 길 때가 바로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하거나 또는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이면 바로 그 최대가 작은 원의 지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예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두 원에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통현의 길이와 공통현의 중심과의 사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쓰이는데요. 자, 1번부터 보면 이 창을 소거하여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한다. 하나에서 하나의식을 빼는 거죠. 자, 하나에서 하나의식을 빼보면 4y 맞죠? 는 4가 돼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원의 중심과 공통현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요 직선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직선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는 중심이 0,0이 될 겁니다. 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라는 거죠. 자, 2번 문제. 루트 2분의 절대값 1이 되죠. 그래서 답은 루트 2분의 1이 중심에서 0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3번 문제죠. 자, 공통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할 텐데요. 반지름이 뭐죠? 반지름이 2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2분의 루트 2였습니다. 그럼 이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거를 AH라고 하겠습니다. 자, AH의 거리는 루트 4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2분의 7
그러면 2분의 루트 14가 되겠습니다. 자, 공통현의 길이는 AB의 길이가 되는데요. AB의 길이는 AH의 길이의 2배. 답은 루트 14가 공통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피타고라스로 현의 길이를 구하겠죠. 자, 중심은 0,0. 이 직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피타고라스로 구할 텐데, 자, 여기서 나온 정보는 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길이가 루트 6이 되겠죠. 반지름은 4가 되겠죠.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OH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OH의 길이는 루트 16 빼기 6이 되겠죠. 루트 10이 중심에서 직선까지가 되겠죠. 그럼 0,0에서 거리를 한번 구해 볼게요. 루트 10분의 절대값 k가 되겠죠. 얘가 루트 10이 될 겁니다.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양수 k 값이니까 10이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 조건을 봅시다.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의 원의 넓이를 물어보네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두 점이 교점이 되겠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은 뭐냐면 AB를 지름으로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겠죠. 교점 A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요. 중심은 0,0 에서 현의 길이를 구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보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반지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은 5가 되죠. 그래서 이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써봅시다. 그 루트 5분의 절대값 5가 되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는 OH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H의 길이를 반지름을 하니까 AH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자, AH는 루트 OH의 제곱 맞죠? OH가 아니라 OA의 제곱이네요. 자, OA의 제곱 바로 갈게요. 25에서 5를 뺀 거죠. 루트 20이 됩니다. 2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2 루트 5인 원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원의 넓이 S는 2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가 된다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는 거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원을 이제 완전적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은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원은 이렇게 되겠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것은 큰 원과 작은 원이 있을 때 교점은 여기서 A, B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이렇게 지났을 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라는 거죠. 즉, 두 원의 교점을 뭐로 하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라고 하면 중심좌표도 필요하고 반지름도 필요하겠죠. 반지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피타고라스로 직접 구해봤기 때문에 중심좌표만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중심좌표를 구할 때는 먼저 공통현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공통현의 방정식은 하나에서 하나를 빼는 거죠. 그럼 밑에서 위를 빼보면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서 직선 방정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겁니다. 즉, 공통현의 방정식은 직접 구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두 원의 중심이 있겠죠. 두 원의 중심을 지난다. 얘와 수직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교점이 이 원의 중심이 되겠네요. 이걸 H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원의 중심은 하나가 0,1이고요. 자, 또 하나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직선 방정식은 기울기가 뭐죠? 1이고 0,1을 지나겠죠.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나오겠죠.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중심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은 h의 좌표를 구해보면 두 식을 연립할게요.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h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3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심좌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반지름의 값도 알아야겠죠. 자, 반지름 값 피타고라스를 써보겠습니다. 자, 큰 원은 중심이 뭐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요 직각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AH는 정리해 봅시다. AH의 제곱은 5A의 제곱에서 5H의 제곱을 뺀 건데요. 자, 5H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자, 지금 항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복잡한데 하나씩 따져봅니다. 자, 이 거리 D는 5H가 됩니다. 얘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3 이렇게 돼서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H 같은 경우는 5A가 반지름이 루트 5죠. 그래서 루트 5 빼기 제곱을 해주면 2분의 9가 돼서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AH는 결과가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중심좌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R 제곱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식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최종적인 식은 중심좌표가 2분의 3이 되고요. R 제곱값이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좀 식이 복잡한데 일단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공통형과 중심을 연결한 직선을 통해 H의 좌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AH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예제 17번 보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하나는 반지름이 루트 5가 됩니다. 하나는 반지름이 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은 이게 되고요. 자,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인 원은 어떤 원이냐면 AB를, 당연하죠. AB를 어떤 원이죠? A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즉 교점 A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먼저 공통현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주고요. 이 식을 전개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공통현은 하나의 산을 빼준 거죠.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거니까 중심 하나는 잡아야겠네요. 하나의 중심을 0,0으로 잡겠습니다. 큰 원의 중심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텐데 여기까지가 루트 5인 반지름이 되고요. 그럼 0,0에서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거리가 이 거리가 되겠죠. 여기를 O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OH의 거리는 이 식을 넘길게요. 그러면 루트 5분의 0,0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OH의 거리는 루트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AH를 구해야 넓이를 구할 텐데요. 자, 결론. AH의 거리는 루트 25 빼기 5분의 9가 되겠죠. 그럼 루트 5분의 얼마죠? 25가 아니죠,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루트 5 빼기 5분의 9가 되네요. 그래서 이 결과는 루트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AH가 반지름이죠.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면 5분의 16이 되겠죠. 답은 5분의 16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공통현을 구하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는 방식, 이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되고요. 저걸 반지름 하는 원이 가장 최소인 원이 되겠습니다.